여야 경선 레이스도 지금 달궈지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 이 후보 간 TV 토론회 시작으로 경선 흥행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습니다. 오신환 경선 후보 연결해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설 연휴에 이렇게 선거 앞두고 있으면은 이때 후보들이 상당히 많은 힘을 좀 쏟아야 될 텐데 이번 설 연휴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코로나 사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찾아뵙고요. 예. 예, 전통시장에도 다녀왔고 또 간호사들, 노숙인들 만나 뵀습니다. 네. 예, 또 이제 후보자 토론이 이제 시작이 돼서요. 예. 토론 준비도 했습니다. 예. 다녀보시니까 어떤 민심들 좀 접하셨습니까? 저 죽겠다고 다들 아우성이죠. 예, 서울 시내 전체 사업체 가운데 80%가 사실 자영업 소상공인들이거든요. 예. 예, 도소매업하고 음식 숙박업이 가장 큰데요. 근데 지난해 연간 폐업자 수가 20만 명입니다. 네. 예, 그동안은 이제 정부를 믿고서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했지만 더는 견딜 수가 없다. 정말 살 길을 찾아달라 하는 게 지금의 정확한 민심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네. 그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 1번 받으셨어요? 네. 이거 뽑기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직접 뽑았습니다. 1번 뽑으면 아무래도 좀 기분이 좋지 않나요? 예, 언택트로 진행되는 당내 경선에서요. 예. 현장 투표가 없기 때문에 기호는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과거 사례를 좀 보면 네. 기호 순서대로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행운의 숫자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예. 예. 다른 후보에 비해서 오신환 후보께서 좀 선거에 늦게 합류를 하셨습니다. 네네. 유일한 70년대생 후보다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 이렇게 출마 선언해 주셨는데 내가 서울시장 적임자다. 이거 어떤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서울시장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또 시장이 되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고요. 네. 예, 다른 후보들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예, 다음 서울시장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K양극화 위기를 극복해야 하고요. 네. 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주택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서울의 미래를 다시 설계해야 되는데요. 네. 저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콘텐츠의 질과 진정성 측면에서는 제가 다른 후보들보다 앞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본 경선 레이스가 이제 본격 시작되고 내일부터 토론회 시작된다면서요? 네네. 그 토론 방식이 보니까 지금 오신환, 나경원, 조은희, 오세훈 이렇게 네 분이 지금 나와 있는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네, 각기 이제 1대1 토론들을 각 후보들과 치르고요. 예. 그리고 나중에 최종 4명의 후보가 종합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원고 없는 스탠딩 토론이라 네. 예, 자칫 또 이 감정 싸움이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철저히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예. 그동안 나왔던 얘기들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신환 후보는 내일 첫 번째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와 붙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본 경선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정책 공방도 치열했었고 나경원 후보 여러 가지 보조금 공약에 대해서 나경령이라고 비판을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이 토론에 임하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당내 경선이지만 네. 이게 정책에 대한 검증이나 서울시의 비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제가 그 정책에 대한 비판을 했던 것이고요. 예, 그 과정에서 사실 조금 처음에 들으면 좀 황당한 공약이었고 네.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좀 이상한 측면들도 있어서 내일은 이제 토론 과정에서 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토론할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처음엔 황당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지금도 좀 있으신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공약이라는 것이 기초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서울시의 비전이나 철학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얘기할 거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너무 경선에서 서로 간에 너무 좀 치열해지는 것 같다. 좀 자제하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물론 인심
비방이나 네. 개인의 사생활을 공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양해야겠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본선에 가면 또 민주당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정책이나 이런 비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정말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선 룰이 100% 국민 여론조사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후보마다 좀 여기에 대해서 이건 좀 좋지 않다, 이건 괜찮다라고 보시는데 지금 오 후보께서는 이 100% 국민 여론조사에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완전한 이제 서울 시민 경선을 토대로 해서 설계가 된 거고요. 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저는 판단했다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룰에 맞춰서 저를 알릴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이견은 없으시네요. 네네. 그런데 이게 혹시 그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곤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개인 후보별로 유불리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측면도 있는데 네. 저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고요. 또 이게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경선의 방향하고도 부합한다 라고 했고 또 역선택에 대한 부분은 뭐 전문가들 의견으로 보면 그거는 뭐 검증된 부분들이 없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또 이게 서울 전역을 통한 이제 여론조사 샘플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설 연휴에 나왔던 뉴스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관심이 가던데요. 나경원, 오세훈 후보가 그 안철수 후보가 제안을 했던 서울시 중도 보수 연립정부 여기에 대해서 좋다, 함께하자 이런 긍정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오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도 처음에 경선의 초기부터 범야권 통합을 전제로 한 원샷 경선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저도 뭐 동의하는 바이고요. 다만 뭐 연립정부나 이런 과정들이 또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의 방향은 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 제3지대 지금 단일화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일단은 저는 제3지대의 단일화 열차는 출발했다라고 보고 다행스럽게도 금태섭 후보가 제안한 것을 뭐 안철수 대표가 그걸 받았고요. 어제 뭐 오늘이 있을 원래 TV 토론이 이제 무산됐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좀 슬기롭게 극복하고 제3지대의 단일화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후보가 이제 선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야권 전체에 대한 단일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나만이 후보가 돼야 된다는 마음 좀 내려놓고 서로 진정성을 갖고 단일화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끝까지 제3지대 단일화 이루어지고 또 국민의힘과도 단일화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지금의 상황에서 시민들의 요구가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저지해야 된다라는 민심들이 있고요. 또 부동산 문제 또 코로나 이후에 서울시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야권이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단일화는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신환 후보께서 보니까 이제 지지율 쪽을 좀 보면 아무래도 조금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마지막 때까지 뭐 어떤 지지율 뭐 반등의 기회라든가 아니면 비장의 카드 같은 것들 좀 준비해 놓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뭐 선거는 왕도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내일부터 있을 1대1 토론과 종합 토론을 통해서 왜 나경원, 오세훈이 아닌 오신환이어야 되는지를 시민들께 저의 정책과 컨텐츠의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당에서 나경원, 오세훈을 꺾고 오신환이 후보가 되면 저는 서울 시민들의 주목과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국민의힘이 무언가 변화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단일화의 파고도 넘고 또 본선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권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박영선, 우상호 후보가 경쟁 중에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모두 다 저는 과거의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97세대를 대표하는 주자로서 네. 우리 현실의 문제들을 조금 더 당사자성을 갖고 바라보고 그 속에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네. 공감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더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권에서는 어느 후보가 올라올 걸로 보이세요? 결과적으로는 박영선 후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요. 예. 본선 전략은 오로지 박영선 후보에 맞춰서 짜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좀 얘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서울에서 많은 유권자들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서울 여론조사 SBS에서 나온 거 보니까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할 것이다가 30.3%, 여권이 승리할 것이다가 23%로 야권 승리 응답은 많습니다. 그런데 네. 연초에 비교했던 상황과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야권 우위 이게 수치가 많이 줄었거든요. 이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이나 네. 그거에 대해서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시민들이 네. 국민의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더 용감하고 과감하게 변화하고 혁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를 뽑는 과정과 예. 또 단일화의 과정이 시민들께 감동을 줘야 되는데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반사 이익을 바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변화 혁신 네. 또 개혁을 통해서 대한정당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심에서 오신환이 그 역할을 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론조사 개요 좀 말씀드리면 SBS가 입소스 조사 기관 통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2월 6일부터 9일까지 18세 이상 남녀 1,002명 대상으로 했고요.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 응답률 14.4%, 표본 오차 3.1%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인데요. 여기 보니까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 38.5%, 국민의힘 20.8%로 신년과 비교해 봤을 때도 민주당은 오르고 국민의힘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은 돼 보이는 것 같던데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네네. 저는 쉽지 않은 선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아무리 이거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가 그 원인 제공 자체가 양 시장의 성추행 문제로 불거졌긴 했지만 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스스로에 대해서 대한정당이 되고 기호감도를 낮춰가는 과정들이 함께 같이 선행되지 않으면 네. 쉽지 않은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매우 중요한 시간이고 네. 또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 폭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꽤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우리가 활용해서 네.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신환 후보의 공약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부동산 대책 위주로 많이 나왔는데 오신환 후보께서는 영업손실 보상제도 도입 이걸 좀 제시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제가 1월 5일 날 출마 선언했는데요. 예. 당시 모든 사람들이 재난지원금 얘기할 때 제가 손실보상 얘기를 처음 꺼냈고요. 예. 이 부분은 너무나 명확한 게 헌법 가치에도 부합하고 정부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희생을 감수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게 맞고 또 정세균 총리와 민주당이 그것을 받아서 손실보상법을 만들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것은 이미 쑥 들어가 버린 상황에서 지금 4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속히 국회가 이 손실보상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울시의 공약으로 1호 공약으로 네. 서울시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모두 다 제가 보상해드릴 수는 없고 네. 고정비의 30% 그리고 500만 원 한도에서 예. 영업손실 보상을 하겠다라고 1호 공약을 발표한 겁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어떤 공약들을 준비하셨습니까? 지금 공급 확대 대책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데요. 네.
서울시의 아파트가 평균이 10억 원을 넘어섰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공급을 아무리 늘려봐도 예. 무주택 서민들과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주택정책은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민간주택과 공공임대 사이에 네. 주거사다리를 놓는 쪽으로 초점을 이동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예. 그래서 환매조건부 반반 아파트를 공약한 거고요. 네. 예, 서울시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해서 가격 부담을 줄이고 또 서울시에 다시 되파실 때는 매매 차익의 절반까지 보장하는 네. 그래서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자산 축적을 도와드리고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제시해 주신 수치를 보니까 지금 다른 후보들 여야 막론하고 네. 뭐 적게는 뭐 15만 호, 많게는 70만 호까지 뭐 부동산 공급 대책들 마구마구 나오곤 있는데 예. 수치가 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70만 호, 30만 호 이야기하는 게 현실 불가능한 네. 이야기를 희망 고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이게 그냥 무조건 그 아파트만을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민간주택 시장을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통해서 억제하고 있었던 것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네. 뭐 박영선 후보 반값 아파트 5년 동안 30만 원 짓겠다고 하는데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네, 그런 땅이 있으면 저도 30만 원 짓겠다고 말할 수 있고요. 예. 또 뭐 우상호 후보는 강변북로하고 올림픽대로 위에 뚜껑 덮어서 뭐 공공임대 16만 원 짓겠다고 하는데 네. 어느 시민이 그것을 뭐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민간주택 시장이 전체 공급의 93%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 부분에 무분별한 규제를 풀어서 뭐 패스트트랙 제도나 아니면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민간 시장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면 되고요. 네. 또 서울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주택 서민들 또 청년들에게 어떻게 주거사다리를 놓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반반 아파트를 통해서 저의 부동산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0여일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장 된다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지 끝으로 좀 각오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 코로나 양극화 문제 또 부동산 문제 이 부분에 대한 극복이 매우 중요하고요. 네. 또 서울시의 도시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대선에 1년 앞둔 문재인 정부 폭주를 또 저지하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네. 야권이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서울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인물을 선택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미래로 가는 서울의 젊은 일꾼 오신환이 반드시 그런 서울을 만들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일정대로라면은 그 서울시장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는 언제쯤 선정이 됩니까? 현재로는 3월 4일 날 선정이 되는데요. 네. 저희가 종합토론이 26일 날 끝나기 때문에 조금 앞당길 수도 있는 그런 일정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오신환 서울시장 경선 후보 연결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고 헤드라인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리포터입니다.